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오늘은 63번째로 입시와 취업의 스펙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학의 수시와 좁아진 취업 탓에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스펙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다가 과열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학벌, 학점 그리고 어학 정도였죠. 그러다 남다른 스펙을 쌓고자 다들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작 주가 되는 학업, 취업의 기본 실력에 소홀해질 문제가 있는데도 대학과 회사들은 요구했었죠. 문제는 논문의 작성부터 전문기관의 인턴까지 아무래도 부모님 능력에 따라서 스펙을 확보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대학의 경우는 배경이 짐작되는 고급 스펙들을 어찌다 했을까 하는 진위의 여부보다는 일단 인정하고 합격시키는 결정을 주로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는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교수의 아들이 제2저자로 등록된 겁니다. 대학원 입학 문제까지 내려고 시도했다는 서울대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조카들 이야기입니다. 조카 A씨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풀고 입학했고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입시비리 혐의 개입한 거 인정하십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대학은 학생 선발과 대학 교육의 공정에 대해서는 참 안이한 자세를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차 4차 산업 시대에 대학을 비롯해서 기존의 공부가 종말을 맞을 거다. 이런 학자들의 경고를 전혀 새겨듣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공지능과 함께 변화된 시대를 살아갈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할까요? 옥스포드대 같으면 며칠간 합숙을 하면서 한 문제를 두고 4명의 교수와 지원자 간의 논박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력을 증명해야 하죠. 그리고 미국만 해도 SAT 점수 외에 에세이 평가가 들어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학의 교수들은 입시 서류 외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좀 가려보려는 그런 노력이 없는 건지 참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글 같은 지속 발전이 가능한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랭킹에서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교수진 역량은 218위, 교육의 질은 367위예요. 교수에게 제일 중요한 평가 항목은 본인 연구 실적이에요. 당연히 대학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균관대 문과 졸업생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어요. 성균관대를 나왔어도 안 뽑아주는 겁니다. 사회적 성취를 하도록 대학 교육이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울대 가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라는 거.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스펙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북한 스펙을 보면 어찌 다 했을까 따져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서울대 교수처럼 아들과 조카의 논문부터 대학원 입시까지 가족 연구실을 꾸릴 수도 있겠다. 인맥으로 상부상조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소위 너 뭐 했니가 아닌 아버지 뭐 하시니 스펙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교육부가 논문 부정에 대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일단 이 정도 밝혀졌다고 하지만 저는 더 많은 문제들이 이미 지나갔거나 아니면 묻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올라있는 논문 549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교수 11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입시나 취업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 스펙 아닐까요? 그건 재능 개발부터 정말 참 다양한 거죠. 얼마 전에 KBS의 신년 특집 코로노믹스를 봤습니다. 거기 지하 상가에 청바지 가게 주인이 매출이 없다며 좀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저런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 후에 그의 모습은 반전이었죠. 라이브 방송을 켜더니 실시간 채팅으로 청바지를 아주 활기차게 파는 모습을 제가 본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의류부터 딸기잼 등 요즘의 대세인 라이브 커머스로 구매자와 자신의 살 길을 찾아내는 능력, 그게 진짜 스펙인 거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나 인스타 라방처럼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쌍방 소통을 진행을 하고요. 쿠폰 발급이나 결제까지 가능한 채널을 얘기하는데요. 대세가 되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날 필요가 없는 언택트 소비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확장되고 있는데요. 남자 화장품을 전문으로 유튜브 방송을 오래 해온 한 젊은이가 그 경험을 스펙으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글을 보면서 자신의 성공 경험이 자기가 담당할 직무와 일치하는 스펙, 그게 진짜다. 그게 스펙의 의미고 가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은 취업의 스펙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스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욱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가 매일 구독자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조사했으며 해결해온 경험은 진짜 스펙인 거죠. 기업이 원하는 스펙도 그런 것임을 입증한 거죠. 관심 있는 일을 유튜브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그분을 응원합니다.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에 마케터로 취업을 하게 돼서 1, 2학번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관리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유튜브 상에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자의 화장대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제가 자소서에 제일 많이 썼던 거는 당연히 이제 이거 유튜브죠.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을 했고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일에서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도 무조건 많고 어려운 스펙을 쌓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바탕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만의 인생 스펙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